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긴 시간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또 알찬 내용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추가 시상이 매주 단위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매달 제가 이거 늦게 보내드리는 죄송해요. 매달 제때 보내드릴 텐데 오늘 다 갖고 왔습니다. 상품권과 더불어서 추가 현금 시상도 매주 추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 전산 DB 설계 전산에 항상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시상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간편보험의 추가 100% 현금 시상이 또 지난달, 이달 내내 걸려 있습니다. 현금 시상 걸려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이왕 챙겨주실 거 DB 손해보험으로 챙겨주시면 소득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팀장님들이 가장 요즘 많이 판매하시는 것도 간편보험 아니신가요? 맞습니까? 팀장님 어떤 걸 제일 많이 판매하세요? 뭐 메리츠든 어디든. 메리츠 산다 현대산다 다 팔아. 메리츠 거에서 뭐 팔아요? 뭐 종합, 운전자, 간편? 간편이 많으세요? 간편이 많으시죠? 아마 대부분 간편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 왜냐면 실제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큰 보험료를 거수하는 상품이 종합보험이었거든요. 근데 요 몇 달 새에 간편보험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험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는 유병자 보험이다. 워낙 보험료도 크기 때문에 몇 건 팔아도 보험료가 쭉쭉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편보험이 현재 지금 가장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게 DB 손해보험이에요. 뭐 보험신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간편보험 시장 MS의 40%가 DB 손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간편보험 2건 팔면 한 건은 DB 손보 거를 판다. 어디서든. 뭐 나머지 한 건은 메리츠든 KB든 현대든 모르겠지만 2건은 지금 DB 거가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산정특례 진단비라는 또 신담보가 있습니다. 팀장님들 아시나요? 그쵸? KB, 현대, DB 뭐 이 정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메리츠는 현재 판매를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담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2대 진단비 중에 가장 보장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 1회씩 계속 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또 추가로 DB 손해보험을 수술비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 준비했고요. 자, 일단 간편보험 얘기 먼저 드려볼게요. 이 유병자보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을 했대요. 이거 뭐 쉽게 말하면 특허죠, 특허. 이거 6개월 동안 DB에서밖에 못 파는 겁니다. 내년 6월까지. 그래서 뭐가 그러면 특허를 얻었나 하면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 무사고 계약 전환이래요. 무사고 계약 전환이 뭘까요? 이거는 DB에서밖에 안 해주는 겁니다. 이 간편보험,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에서밖에. 무사고 계약 전환이라 하면 유병자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고 1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 신박하죠? 유병자 보험에서 보험료를 매년 할인해 주겠다는 이거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DB에서밖에 못합니다. 두 번째, 5종 통합 간편 고지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유병자 보험은 한 상품에 질문서가 몇 개 있어요? 그냥 하나씩 담겨있죠. 맞습니까? 325면 325, 335면 335죠. 근데 이 상품은 뭐냐면 5종, 5가지의 질문서가 한 상품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315, 325, 335, 345, 355까지.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손해보험사 중에 가장 많은 유병자 질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게 DB 손해보험입니다. 355, 가장 저렴하겠죠? 부터 원큐, 투큐, 초간편까지. 빈틈없이 1년 단위로 질문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서가 많은 게 뭐가 좋냐? 가입시킬 수 있는 고객의 폭이 넓어질 거예요. 제가 그걸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상품이 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냐? 이게 7월 한 달 기준 봤을 때 1분에 1.7건 팔렸더라고요. 전국에서 5만 건이 넘게 팔렸습니다. 출시가 된 지. 그래서 뭐가 좋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러나 저러나 뭐 보험료가 싸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유병자 보험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 DB 손보보다 싼 곳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풀로 설계를 해보셨을 때 정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뒤에서 실제 회사별로 비교도 보여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빈틈없는 질문서 315부터 355까지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끼케야
과거에는 고객들이 선택지가 몇 개밖에 없었어요. 유병자보험 가입할 때. 325 아니면 335였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335 가입하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어떤 고객들은? 345나 355 가입할 수 있는 고객들은. 왜? 내 고지사항에 비해서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고 있었다는 거죠. 335를 가입했던 고객들은. 그러니까 눈탱이 맞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객들 다 깨서 다시 DB로 갈아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고객의 병력에 맞는 딱 맞춤형 질문서가 있으니까.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뭐 지속적인 할인의 계획이 있다. 여기서 잘 좀 감이 안 오시죠?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병자보험 시장에서 뭐 DB든 현대든 KB든 메리츠든 다 불문하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플랜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335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355예요. 옛날엔 335가 제일 많이 팔렸죠. 근데 요즘 355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왜? 뭘까요? 당연히 제일 싸니까. 355는 제일 싸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험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년 갱신 50세 여자고요. 진단비, 치료비, 일당, 수술비 다 풀담보로 넣었을 때 보면 20년 갱신 메리츠 얼마 내래요? 91,000원. KB 76,000원, 현대 71,000원일 때 DB가 61,000원입니다. 이게 단돈 몇천 원 차이면 DB가 쌉니다. 이런 얘기 잘 못 드릴 건데 지금 10,000원 이상. 심지어 메리츠랑은 얼마예요? 30,000원까지도 차이가 나요.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유병자 보험이 제일 비싼 회사는 메리츠겠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사실 비단 유병자 보험뿐만 아닙니다만 보험료 추세가 이렇게 따라갈 것이다. 보험료가 뭐 한두 푼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로 가입한 계약들을 다 이걸로 깰 수 있죠. 이거로만 뭐 설명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한 지금 고객님 눈탱이만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한번 무해지 비갱신으로도 보겠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안 되는 심지어 KB랑 메리츠는 어때요? 355를 무해지 비갱신으로 설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직 플랜이 안 나와 있어요. DB는요 10만원, 현대 15만원 내라 할때 지금 보험료가 한두 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플랜이 35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게 저렴하니까. 저렴해서 많이 팔리는 355 플랜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게 DB손해보험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대로 이런 고지사항을 갖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 상품 하나로 다 해결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3개월 전에 뇌까리로 수술받고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받고 있는 고객. 1년이 갓 지난 시점이죠. 이런 고지사항 갖고 있는 거 매니저님께 쭉 던져드리면 매니저님이 뭐로 설계해 주실까요?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어휴 수술한 지 얼마 안 지났네. 1년 3개월 전이래요. 다른 매니저님 다 초간편으로 설계를 해주시겠죠. 맞습니까? 이게 2년이 지나야 일단 뭐 3개월을 해보든 뭘 해보든 할 거잖아요. 근데 1년밖에 안 지났어. 초간편? 우리 초간편은 어떤 보험이에요? 보험료는 싸요 비싸요? 비싸고 가입 금액은요? 작아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그래서 초간편으로 가입자연서 뽑아서 고객한테 보여주면 뭐라 그래요? 아니 보험료 비싸네. 그랬더니 담보도 보니까 얼마 안 들어가. 나 이거 보험금도 얼마 못 받겠어. 내가 이럴 거면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가입할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간편 가입자연서 보여주면 계약 체결이 안 됐던 고객이 DB손해보험은 뭐가 있다? 315부터 3호까지 다 있다 말씀드렸죠. 이런 고객 1년만 지나면 315 지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세 해당이 안 돼요. 맞습니까? 315 각각 어떤 거 물어보시는지는 아시죠? 3개월 이내에 뭐예요?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재검사 소견 맞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3개월 이내에 병원 가느냐 5년 이내에 암내심 6대 질병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1년 이내 입원 수술인지 2년 이내 입원 수술인지 입원 수술만 1년부터 5년까지 세분화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고객 수술 받은 지 1년 넘었죠. 315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럼 315랑 초간편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 315가 쌀까요? 2Q가 쌀까요? 당연히 315가 싸겠죠. 왜? 이건 질문을 3개나 물어보잖아요. 이건 2개밖에 안 물어볼 때. 보험료가 44,000원일 때 68,000원, 63,000원 이건 아예 담보가 안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러니까 지금 DB손해보험 간편보험이 대박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2Q도 다 깰 수 있는 거예요. 팀장님들이 얼마 전에 가입시켜놨던 이런 2Q 상품이 어디선가 깨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보험료가 싸고 가입 금액도 많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고객한테 뭐가 더 좋을까요? 2Q와 315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보험료 할인 때문에 그렇죠. 매년 20%에서 많게는 30% 정도씩 할인이 될 겁니다. 뭐 고객의 담보 세팅이나 보험료나 뭐 성별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이 경우에는 44,000원 315 나한테 가입을 했는데 고객님이 추가로 입원 수술 안 받으시면 내가 38,000원 깎아드릴 거고 335 보험료 34,000원 345 보험료 31,000원 355 보험료 28,000원으로 깎아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계약 전환이 새 계약을 재계약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식 명칭은 계약 전환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고객님들이 뭔 말인지 모른다 하시길래 제가 그냥 무사고 할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계약 전환은 말 그대로 좀 배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315를 가입했을 때 우리 과거에 많이 했던 325 가입하는 고객 깨고 335 들어가는 활동 많이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근데 그때 깨고 신계약으로 들어가면 우리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쵸? 아, 정확히 아시네. 면책 감액 기간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돼요. 그게 보장 공백이 생긴다는 게 고객 입장에서 부담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 이거 깨고 왜 다시 들어갈래요? 보험료가 싸니까. 그럼 고객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에 기납입 보험료는 어떻게 되냐? 내가 몇 년 동안 그래도 보험료를 주고 나는데 환급금 얼마 나와요? 물어보면 환급금이 요즘 많이 나오나요? 없죠? 한 2, 3년 부어야지 뭐 어디 스타벅스에서 커피랑 조각 케이크 하나 겨우 먹을 거 2, 3년 정도 부어요. 환급금이 얼마 안 나요. 기납입 보험료 다 날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배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315 44,000원 1년 동안 납입했어요. 13회차부터 얼마로 내면 돼요? 48,000원으로 내면 됩니다. 기납입 보험료 날릴 리가 없고요. 면책 감액이 다시 시작될 리가 없는 겁니다. 1년 후 배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보험료만 할인되는 거예요. 여기 이 계약 전환제도 말씀 나온 김에 조금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면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가죠. 계약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네네네. 계약이 만약에 오늘 했으면 네네. 1년 뒤, 2년 뒤 하면 계약 시점은 오늘부터 기억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우리 전에 들었던 건 알고 지금 그죠? 좋은 이 거라고 상품만. 한다, 이 그죠? 말이야. 이 상품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담보가 네네. 할인이라서 담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키울 수가 없죠. 키울 수는 없죠. 우리 배설할 때 어때요? 당연히 키울 수는 없죠. 증액은 안 돼요. 그렇죠. 증액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서의 개념으로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어떤 고객들이 325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었으면 당연히 넘어가겠죠. 맞습니까? 이 고객은 그럼 결국에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던 고객이니까 이거 가입하고 1년 동안 없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계약 전환되는 1년 후의 시점에 질문서 딱 봤을 때 325 가입했던 고객 335로 할인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그냥 1년 후에 335 보험료 딱 대조해 보면 돼요. 이 고객이랑. 그래서 계속 배서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아직 1호 계약 전환 대상이 안 나왔겠죠? 1호 계약 전환 대상은 내년 7월에 나올 겁니다. 왜? 첫 계약이 올해 7월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일단 본부에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 실손전환 대상 랭키로 알림톡을 보내주죠. 회사에서. 뭐 고객님께서는 실손전환 대상자시고 뭐 전환하시겠습니다. 이런 걸 회사에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계약 전환 대상자입니다. 고객님과 취급자한테 보내줄 거예요. 그럼 고객은 뭐라 그래요? 나 이거 DB 손해보면서 무슨 카톡이 왔어요. 물어보면 팀장님들 뭐라 말씀해 주신대요? 이거 제가 1년 전에 약속드렸던 할인제도 그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간단한 신분증 관련 서류만 첨부해 주시면 뭐 이렇게 계약 전담 TFT가 있어요. DB 손해보험 이 상품만을 위한 거기서 이제 좀 배서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해드릴 겁니다. 기존의 배서처럼 조금 깐깐하고 어렵고 손 많이 가면 이 많은 계약 건수들을 다 챙길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란 거죠. 전담 TFT가 있어서 기존의 배서보다는 확실히 좀 일거리가 줄어들 거죠. 소변서 없이지만 그래도 고지는 하셔야겠죠. 아무래도 병력에 대한. 그래서 이거 말고 잘못 큰일 나는 거.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신계약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내가 325 오늘 가입시켰던 고객 1년 후 9월에 보험료를 내가 한 4,000원이라도 단돈. 이거는 사실 월납 보험료가 자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할인폭이 적은 거지. 뭐 10만 원짜리 가입하시면 이거 저희 설계전산에도 나오거든요. 1년 후 예상 그 할인 보험료.
하면 뭐 10,000원, 20,000원씩 뚝뚝 떨어집니다. 아무튼 이 고객 4,000원을 떨어뜨릴 수 있으려면 고지사항을 딱 그냥 3, 3호로 대조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입원 수술이 없으시면 되는 거죠. 집이가 그러면 저거 팔면 손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뭐 그렇게 큰 이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 부분을 담당 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수지타산이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손해율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 상품도. 왜? 아픈 사람 받아주는 상품인데 손해율이 우량한 사람들은 보험료로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좋은 상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유병자 보험인데 매년 보험료가 깎인다는 거는 사실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거 나 가입하면 1년마다 보험료가 한 20%씩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판매 포인트로 작용하는 사실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상품. 당연히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험료 절감에 따른 시상이나 수수료 환수도 없습니다. 1년 후 배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팀장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겠죠. 할인시키면 내 돈 뺏어간다. 이건 절대 없습니다. 대신 반대로 또 뭐예요? 신계약 수당도 없습니다. 왜? 그냥 이 계약이 좀 유지가 되는 개념이니까 신계약으로 간주가 되진 않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신가요? 이해되시나요? 유예기간도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지난 시점에 내가 놓쳐서 혹은 고객이 뭐 해외 체류 중이어서 뭐 연락이 두절돼서 계약 전환, 할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추가 3년의 유예기간을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315에서 325 넘기려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년 안에만 신청하시면 돼요. 1년에 플러스 3년 유예기간. 점프는 안 돼요? 조금 지나시면 점프가 됩니다. 지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년째 되는 애 315 가입을 하고 325, 335 건너뛰고 345 대신 이 기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어요. 그러면 점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사하게 한 단계씩만 할인해 주겠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재달에 딱 재달에 하는 게 근데 제일 좋죠. 왜? 이 고객은 1년 후에 325 보험료로 또 내고 335 보험료로 또 낼 수 있었는데 315 보험료를 2년 추가 더 낸 거죠.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물론 한 번에 깎아주긴 합니다만 2년 동안 이 돈을 더 낸 건 좀 손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배설 시점으로 보험료를 받는다. 그렇죠. 1년마다 할인을 제때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 할인 시기를 놓쳐도 유예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 넘겨주는데 점프까지 된다.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배설하고 그 사이에 또 이번 수술료를 생기면 보험료는 스톱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맞습니다. 자, 315에서 315로 넘겨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315로 넘겨진 다음에 보험료 할인된 다음에 입원 수술을 해버렸어. 그럼 그 사람은 내년에 335 갈 수 있을까요? 없죠.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315에서 335 넘어가려면 3년을 기다려야겠죠. 왜? 이 사람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335 증명서가 뭐예요?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는가?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어야 넘어가죠. 저기에서 그러니까 여기든 저기든 지금 뭐죠? 면제 질환이잖아요. 예외 질환? 예외 질병 다 있습니다. 예외 질환 다 적용해 주는. 예외 질환 다 적용됩니다. 이미 있습니다. 예외 질환도 다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계약 전환에 대한 얘기는 아마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총 할인 폭이 이 정도가 된다.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있었던 게 지금 얘기가 좀 샜지만요. 초반편과 315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보험료도 당연히 저렴한데 보상 금액도 초반편은 얼마 안 들어가죠. 뭐 암진단비 2,000 들어갈 때 DB 암진단은 7,000 들어갈 거고요. 내열관 활성도 300 들어가고 뭐 아예 안 들어갈 때 DB는 2,000까지 들어갈 겁니다. 왜? 우리는 초반편이 아니라 315니까. 맞습니까? 혈전용의 치료든 이런 거 다 들어갈 것이다.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서가 많은 게 사실 이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고객에게 딱 맞는 보험료를 세팅해 줄 수 있다는 걸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애매한 고지사항을 갖고 있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가입을 시켜놓고 다시 그 계약을 까보니 이 고객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병력사항이 애매해진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35 가입한 고객 중에 예를 들어 4년 1개월 전에 폐렴으로 12일 동안 입원을 했대요. 나이도 젊어요. 35살 여성. 그러면 이 고객은 다른 회사로 가면 어떻게 돼요? 335밖에 선택지가 없죠. 그럼 이 고객 입장에선 뭐예요? 1년 손해보는 거죠. 맞습니까? 내 고지사항에 비해서 1년 손해보는 거예요. 3년 몇 개월 전에 수술한 사람이나 4년 1개월 전에 입원한 사람이랑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던 격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눈탱이죠.
이제 DB손해보험 355부터 315까지 다 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애매한 고지사항도 걱정하지 마셔요. 비갱신 무해지 놔두면 돼. 다 된다. 3, 4, 5. 이러니까 가입시킬 수 있는 고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 4, 5도 깨고 다 3, 4, 5로 갈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되든지. 자, 3, 4, 5로 해보면 보험료 다른 회사 3, 4, 5랑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저렴하겠죠. 왜? 이게 1년 더 질문서가 타이트한 상품이니까. 메리츠에서 15만원 달라할 때 DB는 8만 1,000원 달라할 겁니다. DB 3, 4, 5는. 다른 회사 3, 4, 5는 11만원, 10만원 달라할 때 DB는 8만원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훨씬 싸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거 3, 4, 5 가입한 고객도 1년 동안 무사 보면 7만 2천 이렇게 5만 원이 깎이죠. 유병재 심혈관 아예 있어요? 있습니다. 안 내신 거 어떤 경우? 그렇죠? 네.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도 있고 심장질환 진단비 1, 2, 3도 있고요. 산정특례 뒤에서 말씀드릴 진단비까지 있어요. 들어가서요. 다 들어갑니다. 네네.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대 질환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회사 중에 하나가 DB 손보입니다. 이것도 뒤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편보험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거고 제가 간단하게 화법 아닌 화법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은요. 뭐 오늘은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으로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과거 병력이 있어 간편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어야 됩니다. 유병자 상품이죠. 여기가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가입하셨던 혹은 가입 권유를 받으셨던 이런 상품은 고객님의 병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걸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고객은 병력 상황에 비해서 비싼 보험료를 분명 내고 있었을 거니까 3, 3호로 가입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그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상품은 1년 단위 질문서 구성으로 고객님의 병력에 딱 맞는 컨설팅이 가능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굳이 억지로 3, 3호 들어갈 필요 없다. 3, 4, 5 가도 되고 3, 5 가도 되고 왜? 질문서가 많으니까 보험료를 확 줄여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이 상품은 1년마다 보험료 할인의 기회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만약에 저에게 가입을 하시고 추가 입원 수수가 없으면요 매년 20%, 많게는 30%까지 제가 보험료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판매 포인트였습니다. 뭐 한 달 만에 특허를 받은 대박 종합보험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유병자 상품이 참 좋은데 좀 잘 정리가 되시나요? 네. 좀 생소하신 특징들이 많은 상품이라 좀 낯서실 수는 있으실 텐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 상품 싸다. 일단 싸다. 보험료 정말 저렴하다.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이다. 두 번째로는 1년마다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구나. 할인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는요. 질문서가 5가지가 담겨있다. 이 상품 하나에. 전화가 많이 오네. 자, 이렇게 3가지 특징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산정특례 진단비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담보고 부가율이 높습니다. 이 담보를 넣고 계약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정특례 진단비 뭐가 좋나 보면 우리 기존의 뇌혈관 허혈성 같은 2대 진단비는 뭐예요? 한 번 받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담보죠. 산정특례 진단비는 어떻습니까? 연간 한 번씩 계속 받을 수 있는 쭉 가는 그런 2대 질환 진단비다. 이게 좋은 거죠. 사실 산정특례 진단비가. 그래서 한번 기존의 2대 진단비랑 비교를 해보면 뇌혈관 허혈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냥 진단만 받으면 보상이다. 산정특례 진단비는요? 어떤 담보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산정특례 판정 받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산정특례 판정 받은 분들 많이 계시나요? 보셨어요?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 그렇죠? 뇌심 산정특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증질환의 한 20%, 15%에서 20% 정도가 받으신다고 보면 돼요. 산정특례 판정되면 보상된다. 산정특례 판정 기준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을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DB손해보험 약관이나 산정특례 팔고 있는 다른 KB나 현대 약관이나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기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기준을 그대로 준용한 거예요. 심지어 약관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 판정 기준이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된 기준을 준용하겠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기준까지는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이 자료에는 없지만
좀 판단 기준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뇌랑 심장이잖아요. 첫 번째 심장은 코드 진단을 받으시고 일단 이것도 똑같이 코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사정특례도 일단 진단을 받으시고 플러스 뭐가 있으면 되냐면 심장은 수술하면 100%라 보시면 됩니다. 수술 혹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 산정특례 판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코드 진단받고 수술하거나 약물 치료 이게 이 치료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뇌 같은 경우에는요, 뇌 관련 코드 진단받고 수술하면 100%,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입원해야 된다, 24시간 이내에 급성기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 이거는 연간 1회씩 계속 받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산정특례 판정을 또 받으면 또 이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들어가거든요. 또 2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어요. 이대 진단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보상 범위가 넓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우리 내외관 활성 보상 범위는 보험사에서 정한 거죠. 사익을 위해서. 이거는요, 산정특례 보상 기준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죠. 네. 생각보다 30일 이렇던데. 네네. 30일 지난 1년 뒤에 또 그 질환에 똑같은 됐습니다. 내년에 또 협신증 왔어요. 너 작년에도 협신증으로 산정특례 판정 받았네? 너 그럼 이번에 산정특례 못 주겠다.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왜? 산정특례 이거 나라에서 복지제도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부여됐던 코드 치사하게 면책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산정특례 판정을 일단 받으셔야 된다는 게. 근데 일단 암은 그게 5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30일. 30일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30일이고 뭐고는 사실 이 담보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산정특례 판정만 받으면 주는 담보니까. 제가 그 화법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일밖에 보장 안 해준다. 이런 화법을 잘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담보를 위해서. 계속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장 범위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받았다고 또 산정특례 안 주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나라에서 정한 보장 범위, 복지제도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넓습니다. 코드가 비교가 안 되게 많아요. 심장 관련된 코드 50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 더 넓다. 그리고 보험료가 좀 싸게 나왔습니다. 자, 이 특징들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 어떻게 이 담보를 세팅하고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대질환은 땡땡 설계하자. 아십니까? 무슨 설계하자 그래요? 이대질환은 그쵸. 복합 복층 설계하자 그러죠. 그래서 복층 설계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담보입니다. 지점장님 그러면 이거 뭐 내외관 활성 빼고 이것만 넣으면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층 설계용으로 이대 질환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왜? 내외관 활성만 있는 고객은 한 번 받고 땡. 이거라도 있으면 매년 2천만 원씩 계속 받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릴 거고 메리츠는 현재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DB손해보험 전속 우리 PA 채널이 있어요. DB손해보험 그 전통 설계사 채널, 전속 설계사 채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2대 진단비로 메리츠 증권을 깨는 겁니다. 기계약을 깨는 거예요. 왜? 메리츠는 지금 2대 진단비가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내외관 활성까지밖에 없죠. 근데 내외관 활성은 보장범위 넓은 담보인가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넓은 담보였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KB든 DB든 현대든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담보도 따로 있고요. 심지어 산정특례 진단비 더 넓은 게 또 나온 겁니다. 내외관 활성만 있는 고객은 어때요? 2단계 더 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대 진단비 보장 범위로 다 깨버릴 수 있다 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판매 포인트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산정특례 판정을 많이 받는 분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소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하나쯤은 걸린다는 뭐예요? 고고당 3대 만성질환 맞습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고당. 우리 이거 자체로는 위험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거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경계하는 거예요? 합병증이 무섭죠. 무슨 합병증이 오는데요? 뇌심 관련된 혈관질환 합병증이 옵니다. 특히 심장질환 걸릴 확률이 엄청 높죠. 팀장님들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심장이라는 장기는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 다른 장기에 비해서 질병의 연계성이 엄청나게 높다. 병의 연속성이 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심장병에 걸린 사람은요, 아무리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몇 년 후 또 다른 심장병으로 도질 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3배에서 5배가량 높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너무 비약적인 거지만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보상 사례인데 저희 지정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 지정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난달입니다. 제가 상가집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팀장님들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교육 드리고 열심히 영업하자 열심히 얘기했던 팀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신 지 이틀 만에 사인을 여쭤보니 심근경색이에요. 그분이 놀랍게도 나이가 50이 간 넘어졌습니다. 아까워서요. 요즘은 10년 젊게 산다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분이 40 간 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이유가 뭐였냐면 그 팀장님을 뵌지 1년이 살짝 안 되는데 너무 건강하셨어요. 엄청 마르시고 몸도 탄탄하시고 아침마다 저 일산 쪽 사시는데 호수공원을 30분씩 돌고 오신다 그랬어요. 건강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틀 만에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오십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요. 몇 년 전에 뭐가 왔었다? 협심증이 왔었다. 그래서 완치가 돼서 겨우겨우 건강하게 그때부터 이제 호수공원 뛰고 열심히 건강관리 하신 거죠. 근데도 심근경색이 또 오셔서 돌아가셨다. 심장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한 번 고장나면 못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협심증 왔다가 아무리 완치돼도 심근경색 와서 가슴 잡고 쓰러질 수 있는 거고요. 뭐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도 부정맥 또 암호라는 법이 없습니다. 심장이 이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 질환은 무슨 설계하자? 복합 보충술을 하자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뇌혈관 활성 하나만 갖고 있었다면 어땠어요? 이때 끼케 2천만 원 받고 심근경색 때 받아갈 거 있어요? 없죠. 부정맥 왔을 때 받아갈 거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 진단비는 보충설계 해야 된다. 지금 보충설계하기 가장 용이한 회사가 DB손해보험입니다. 왜? DB손해보험은 뇌혈관 활성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진단비가 추가로 더 있어요. 이게 몇 개로 세분화가 되어 있냐면 3개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때요? 심장 몇 번까지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번까지. 산정승리 진단비 매년 받아갈 수 있다 그랬죠. 계속 무한대로 끝까지 간다. 만기 때까지. 앞선 고객 3번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메리츠 한 번 받아가요. 당연히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가 비교가 되겠어요. 걔는 3번을 주는데 1억 1천만 원 받아갈 때 메리츠 2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러니까 DB손해보험 전속 설계사 채널에서 2대 진단비 갖고 메리츠 거 깨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객님 이거 한 번밖에 못 받아요. 저한테 가입하시면 3번 1억 넘게 받아가죠. 이 헌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정팀의 진단비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담보인 거예요. 보장 범위도 넓고 매번 받아갈 수 있는 좋은 담보다. 2대 진단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담보를 그러면 넣어야 쓰겠는데 KB로 넣을지 현대로 넣을지 DB로 넣을지 고민을 하실 텐데 DB를 넣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로 넣으셔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비갱신이 가능해요. KB는 어때요? 10년 갱신밖에 안 돼요. 현대는요, 20년 갱신까지 가능해요. DB는요, 10년, 20년, 30년 비갱신 싹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갱신으로 넣어야 되는 담보가 있고 비갱신으로 넣어야 되는 담보가 있어요. 이 담보, 비갱신으로 넣으셔야 되는 담보예요. 뭐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요. 100번 양보해도 30년 갱신이지 이걸 10년 갱신으로 넣는 담보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일까요? 일단 천천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산정특례 몇 살부터 많이 받는지 아세요? 건강보험 통계에 딱 나와 있습니다. 몇 살일까요? 산정특례 판정은 몇 살 정도 돼야 많이 받을까요? 50 정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넘어가는 나이 때 드라마틱하게 돼요. 갑자기 다들 기다리기라도 한대. 당연히 산정특례를 가장 많이 받는 최대 연령은 6070입니다만 50대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산정특례 진단비는 50대 이후에 보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담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산정특례 진단비. 종합, 자녀, 간편 다 들어갑니다만 어디에 가장 많이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자녀보험에 산정특례 진단비 넣어줄 필요 있어요? 우리 아이 막 10살인데 합심증 올까봐. 그런 거 아니죠? 이거 간편보험에 필수로 넣어야 되는 담보예요. 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약 먹는 분들이 많이 온다 그랬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약 먹는 사람들 산정특례 많이 걸립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약 먹는 사람들 건강보험 못 들어오죠. 유병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산정특례 진단비가 가장 좋길 바라는 거는 50세 이후에 유병자보험 가입 고객입니다.
손해율이 네네. 협심증을 가진 스턴트 낀 사람 볼 수 있어요? 수술을 언제 하셨는지에 따라 다르죠. 수술이 완치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10년? 10년이면 뭐 가입 가능하시죠. 근데, 아니 근데 이제 계속 그거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약을 먹고 그러거든요. 약을 드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질문서에 해당이 안 되셔야 되죠. 3개월 이내에 가셔서 만약에 의사를 만나봤어. 협심증 때문에 3개월 이내 가서 이거 뭐 다다음 달에 또 오세요 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해드리죠. 3개월 이내.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 그러면 그 6개월, 3개월 이내 4개월치 될 때 빨리 가입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유병자 보면 내가 무슨 약을 먹고 과거에 어떤 수술,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만 하면 질문서에만 해당이 안 되면 돼요. 질문서에 해당이 안 근데 돼요. 나이가 많으면 안 되겠죠. 몇 살까지? 아유, 90세까지도 가입은 가능하시죠. 물론 70세 전후로 가입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아도. 요즘 유병자 보면 좋게 나옵니다. 오히려. 약을 잘못 먹어요. 그쵸? 약. 약? 10ml 먹다 갑자기 5ml로 먹으면 아니 그거는 그냥 스턴트만 끼었어요. 이제는 이제 근데 그게 10년 전에 받으셨던 수술인 거죠, 스텐트 삽입이. 그러면 그거는 전혀 고지사항이 아니죠. 심지어 그것만 있으셨으면 건강보험으로도 들어오실 수 없죠. 왜 5년이 지난 수술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만큼. 자, 다시 돌아오면 아무튼 산정편의 진단비는 이거 비갱신 혹은 30년 갱신을 넣는 담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DB손해보험 비갱신 엄청 저렴합니다. 심지어 이거 종합보험 건강보험인데요. 타사 10년, 20년 갱신 산정편의 진단비보다 우리 비갱신이 훨씬 더 싸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선정특례 진단비도 합법으로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고객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선정특례 제도, 판매 합법은요. 왜냐면 기존의 선정특례 제도는 엄청나게 큰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선정특례 제도가 뭐예요? 아까 30일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 부담금을 5%로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고객님들도 다 여기까지는 아세요.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거 안 맞는. 그죠? 뭐 뇌심도 똑같습니다. 5%로 깎아주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을. 그럼 고객님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본인 부담금을 5%로 깎아주네요. 그럼 난 보험 가입을 왜 하죠? 물어보는 거죠. 고객. 아니 산정특례제도 나 5%밖에 안 내면 된다는데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얼마 안 되겠는데요? 그런 말을. 그럼 좀 뭐 생각보다 필요하겠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니 산정특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사는데 보험을 따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시면 이 제도만 믿고 계시면 큰 코 다치실 수가 있다는 거. 왜? 이 제도는 뭐에 5%예요? 급여 항목에만 5%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의료 기술이 다 포함되는 비급여는 어때요? 고객님 세금 다 내셔야 되는 거고요. 이마저도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일밖에 안 해줍니다. 이 제도만 믿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 좀 나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담보 진단받을 때마다 해당 2천만 원씩 연간 내내 무제한 지급될 수 있다는 거. 아무 계속 한다는 거. 그래서 고객님들 제일 좋아하시는 보험료 인쇄가 없다면 비갱신으로 가입합니다. 이게 선생님들의 진단입니다. 혹시 고객님 가족력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있다, 혹은 약을 먹고 있다, 무조건 넣어야 되는 그런 담보입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질문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술비 얘기 빨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DB손보에서 사실 지점장님 뭐가 제일 좋아하면 저는 수술비 얘기 드릴 것 같아요. 왜? 수술비 하나로 대표되는 회사인데 질병수술비 매회 지급되고 있고 1호종 이거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7, 8종 수술비가 좋아요? 5종 수술비가 좋아요? 5종. 왜 5종이 더 좋죠? 그렇죠. 정확히 하시네. 줄여놓으면 뭐가 좋아요? 가입금액, 보험금이 일단 크죠. 7, 8종 늘려놨으니까 받을 때마다. 진단비는 줄여놓은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한 번 받으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까 심장질환 진단비를 3개로 늘려놓은 게 뭐가 좋은 거예요? 한 번 받고 사라지는데 3번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수술비는요, 줄여놓어도 상관없어요. 왜?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이거 계속 주니까. 그럼 언제부터? 언제? 아니 이 상품이 그전 건 아니냐고요. 그전부터 똑같아요. 예. 오히려 5종 수술비가 올해 4월에 개정이 되면서 원래 매회 지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동일지배 연간 1회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1호종 오히려 4월 이후 상품이. 그래서 사실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 동일지배 연간 1회 아니면 안 파는 거 아니야 했는데 보험료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해졌죠. 그래서 제가 보험료 비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호종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7, 8종보다 5종이 훨씬 좋은 이유는 그렇게 가입금액도 클 뿐만이 아니라 이건 비급여가 다 되죠. 7, 8종에서는 보장이 잘 안 되는 그런 신의료 기술들 다 들어가 있는 비급여 수술. 5종에서는 다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보장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5종이 훨씬 더 좋은 수술인데요. 보장 보면 뭐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암 수술 쪽에서는 어때요? 방사선 조사는 이런 감마하이프 이런 거 3종에서 보장이 될 거고요. 5종에서는 암 관련돼서는 근치 수술 보장되겠죠. 갑상선암, 대장암, 다빈치 로브담 수술 이런 거 5종에서 2천만 원 보장되고요. 이대질은 뭘까요? 당연히 피 안 내는 비관혈이면 3종, 피 내는 관혈이면 5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스텐트 삽입 3종에서 보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5종에서 뭐 이거는 스텐트 삽입 갖고 안 된다, 가슴을 열어야 된다, 큰 수술, 관상동맥 우회수술 해야 된다, 5종에서 2천만 원 보상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DB손해보험에서만 해주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다빈도 이런 질환들, 치액 제한적의 요실금, 체액 충격파, 용종 떼는 거, 백내장, 뭐 맹장 떼는 거 이런 거 실손해서도 안 해주는 거 싹 다 정액형 수술비담보에서 해주는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DB손보밖에 없었어요. 질병수술비 심지어 매회지급이죠. 당연히 질병수술 여기 다 추가 플러스 50만 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질병수술비가 더 보장 범위가 넓죠.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 DB손해보험에서 뭐 용종 뗐어요. 얼마 나올까요? 50에 50, 100만 원. 체액 충격파 세석술 요르베서 돌 깼어요. 50에 50, 100만 원 나오겠죠. 이런 다빈도 수술들 다른 회사에서도 다 따라 올라 있는데 결국 못했어요. 왜? 손해율이 엄청 높거든요. 엄청 많이 받으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들이죠. 1위치. 국내 질병 한 번밖에 안 돼요. 질병 수술비는 다 됩니다. 매회인데 뭐 몇 가지 백내장 같은 거는 근데 60일 면책이 있는 수술들이 몇 개 있어요. 약관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호 정도는 연간 1회로 바뀌긴 했죠. 질병 수술비는 매회인데 원래는 4월 이전에는 계속 다 매회로 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좋죠. DB 수술비 이것 때문에 엄청 좋은 겁니다. 이런 다빈도 수술들을 다 보장해 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 이거 전부 다 보장범위 포함되는 게 1호종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혹시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똑똑한 1호종을 하나 가입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보험료 컨설팅이 가능하다. 왜? 저희 종수술비는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냐면 5종 수술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5종 수술비 현대 14,000원이고요. KB 11,000원 달러일 때 DB손해보험 얼마예요? 500원이에요. 공정보험. 이거 상품 개정되고 전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공 하나 빠진 거 아닙니까? 지점장님 전산 고장난 거 같은데요. 뭐 이거 담보 보장범위가 축소된 겁니까? 그러면 엄청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1호종을 넣고 간편이든 종합이든 자녀든 설계해 보시면 이거 어디가 제일 싸겠어요? 수술까지 넣었어요. 여기서 10,000원 차이가 나버려요. DB손해보험 1호종이 제일 싸다. 심지어 이렇게 보상해주는 거 너무 보상다. 자, 똑같은 1호종이어도 KB 1호종에선 제한적인 치액, 요실금 이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술 얘기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랜만에 뵙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많았고, 제가 자주자주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간편 유병자보험 어느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DB손보가 압도적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산정특례 진단비, 좋은 이대질환 진단비 나온 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KB 현대 DB에서 팔고 있는데 DB는 비갱신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수술비, 뭐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만 DB손보에서 가장 자신 있는 섹션 중 하나예요. 정말 저렴하고 보장범위 제일 넓다.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건 보너스 내용은 없고요. 간병인 사용 일단 좋아하시죠, 많이들. 15만원까지 갈금액 확대됐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간병인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간병인 사용료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어느 업체든 상관없는 거 아시죠? 이 담보는. 간병인 지원 일단은 제휴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어느 업체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대분이 상대방 포지션이랑 공부 안 되는데 지금 되더라고요. 이 유병자보험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상품이 나올 때 조금 이렇게 본인 계약을 받아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까 말씀드린 간편보험은 본인 계약이 있고요. 여전히 종합이든 자녀든 이렇게 좀 신상품이 아닌 거는 본인 계약이 안 돼요.
아 그럼 이거는 진짜 본인 대학교 된다고. 이 유병자보험은 신상품으로 아직 간주가 되고 있으니까 되죠. 70세까지. 아 이거는 간병인, 이건 70세까지고 간병보험 자체는 뭐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거 자체는. 90세까지. 얼마나 비싸나.